수요일에 339 오네요. 네. 수렵의 눈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시장부 박순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을 아주 전반적으로 토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는 나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박탈감 느껴지면 더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요새 시장 상황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점을 통과한 시점인지 그냥 잠깐 쉬어가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 최근 흐름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오늘은 조금 네. 반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난 어제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는 한 달 동안 0.5% 정도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한 0.6% 정도 내렸습니다. 네. 이제 같은 기간에 이제 미국 다우지수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 2%대 상승을 보였고요. 예.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상하이도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7% 이상 뛰었는데요. 네. 이제 글로벌 지수가 좀 한 달 사이에 대부분 이렇게 오르는 사이에 한국만 조금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왜 네네네. 이렇게 우리만 못 오르고 있을까요? 뭐 요인은 그동안 뭐 여러 뉴스나 뭐 이런 것들로 다 들으셨겠지만 좀 예. 정리를 해드리면 네. 먼저 이제 지난달에 발표했던 정부의 세제 개편안 이 투자자 기대를 좀 충족 못한 면이 있다라는 네. 게 좀 증시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주식 양도세 기준, 대주주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충족을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고 했다가 지금 투자자 반발이 좀 커지니까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놓은 뒤에 아직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불확실성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도 최고 세율이 35%에서 결정되면서 좀 투자자들의 이견이 조금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게 증시에 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다 결정됐다라고 탕탕 해주면 좋겠네. 일부 그쵸. 시간 끄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오히려, 투자자분들 굉장히 그것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도 분노하셨거든요. 그리고 그쵸. 뭐 이 세제 개편안 얘기 나오고 정책 얘기 나오고 이러면 그러니까 도움되지 못하는 얘기 나오면 무슨 이상한 돌림 노래 하는 것처럼 계속 맞아요. 반복되니까 너무 피로하단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국내 이슈도 이런데 저쪽도 문제입니다. 네, 국외 이슈도 그 네네. 외의 문제들도 좀 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외랑 연관된 이슈도 있지만 일단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네. 그게 조금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조금 이제 위축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국내 이슈이자 뭐 국외랑도 연관된 네, 이슈를 좀 그렇죠. 설명해 드리면 미국 원전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논란 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좀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 강세를 이끌었던 방산, 원전 이런 업종들이 약세로 이렇게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약세로 돌아서면서 네. 지수를 좀 짓눌렀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찐 해외 변수도 있죠. 네, 이 미국 관세 문제는 완전히 이제 해결이 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뭐 고정이 이제 된 것 같아요. 정상회담에서도 뭐 트럼프가 돌려주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15% 관세를 부과하는 데는 결국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실적이 얼마나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인데 관세 부담 자체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고 약간 기업이 떠안는 구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7월에 미국 물가 지수 같은 걸 보면 물가가 크게 많이 안 올랐다라고 하는 게 이제 통계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관세라는 게 어디 누군가는 떠안는 구조기 때문에 이제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증권가의 평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오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치가 좀 낮아지면서 그 기대치가 낮아진 만큼 이제 지수에 반영되고 있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3분기부터가 진짜다. 막 이런 그쵸? 얘기 좀 네네. 했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경원 기자가 아마 출연을 해서 2분기도 이제 실적 예상치 하회하는 기업들이 반절을 맞아요. 넘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3분기도 지금 3분기도 비슷한 상황인 네. 것 같아요. 더 이제 3분기는 확실히 관세 적용이 되니까 그렇죠. 수출 기업들은 이제 3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꾸 이렇게 뭔가 힘 빠지는 얘기만 해서 네. 그래도 우리 증시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뭐 크게 낙관론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단기적으로는 세제 개편 그리고 대변수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낮아졌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하고 그다음에 정책 같은 것도 융합이 드러나면 그 시장에 뭐 제일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니까 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면 재차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회의를 하잖아요, 가을에. 네.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완벽히 휴전 또는 종전을 한다든지 그리고 앞서 말했던 세제 개편이 이제 확정이 되면 이런 것들이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논의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추석 전후에서 구체화되면 증시에 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또 네, 또 재밌는 게 좀 있어서 들고 왔는데 예. 이거 뭐 역사적 패턴을 약간 강조하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역사적 증권가에서. 패턴이요? 네, 역대적으로 상승이 높았던 2017년, 2020년, 2023년의 코스피 흐름을 보면 모두 여름에 조정을 받은 뒤에 연말에 반등을 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올해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조정한 뒤에 회복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제가 말씀하실 때 저한테 넣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마지막 마음에서 저희가 희망을 좀 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하지만 그래도 다수의 시선은 글쎄 조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약간 맞습니다. 비관적인 시선도 있더라고요. 네, 일부에서는 이제 지난달 30일에 기록한 코스피 3,254 요게 고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조선이나 뭐 방산이나 뭐 원전이나 이런 것들의 정책의 모멘텀이 끝이었다, 정점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조방원을 그동안 계속 증시가 강세일 때 순매수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최근 한 달을 보면 순매도로 돌아섰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기업 실적이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정책 모멘텀이 약해지면서 연말까지는 소강 상태를 보일 거다라는 주장이 좀 비관론적 주장이죠. 네. 요새 요거 더불어서 이제 외국인 수급도 저도 이제 주시해서 이제 네네네. 시장 상황 봐드리니까 보고 있는데 그쵸? 외국인 매매 동향도 계속 주시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업종에서는 매도세로 돌아선 부분들이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 증시 모멘텀이 조금 약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증시에 조금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증시에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는 주장도 있다. 주장도 네. 있다. 예.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는 구독자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뭐 여름에 조정을 한 뒤에 반등을 예상하는 쪽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이미 고점을 찍었다고 하는 쪽도 있는데 이제 가을 이후에 정책 이벤트를 좀 보시고 글로벌 변수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일단 세제 개편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를 일단 관찰하시고 그다음에 미국 관세 이슈로 기업들이 실적이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국제 정세가 또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또 네. 에이펙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미중 관계 등이 새로운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점검해 주시러 네. 나오실 거죠? 네, 뭐 알겠습니다. 네, 자의 반타이완이지만 네.
이제는 자이의 네.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요? 제가 혼자 반이면 착각하고 높지 있었나요? 않나요? 반이면 굉장히 높지 않나요? 얼마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이 고점입니다. 지금이 고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증권시장부 박순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